내 권리가 보호되는 그날까지 소송가 배상TV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휴업손해와 노동력 상실에 따른 진단수생의 예상장애율을 다룰 예정이었는데요. 그보다도 우선적으로 구독자분들한테는 소송으로 가면 유리한 경우와 절대 소송으로 가면 안 되는 경우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다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두 번째 영상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소송으로 가야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요, 첫 번째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중상해인데요. 차 대 사람, 차 대 이륜차, 대형 차량 대 소형 차량, 이런 경우에는 중상해 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특히 이륜차 사고가 그런데요. 이때 근골격계, 신경계, 장기 쪽의 대장, 소장, 대소변 기능 등의 이상이 생겨서 많은 금액의 향후 치료비가 발생이 되기에 절대로 합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보험 수가가 아닌 일반 수가로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영구장애이면 여명기간까지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꼭 법원의 신체 감정을 통하여 정확하게 손해배상을 산정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신경외과적인 부전마비, 식물인간 등 보호간병인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경추, 흉추, 요추, 골절 및 전이로 신경의 손상으로서 혼자서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때 보호간병인이 꼭 필요합니다. 이때 몸을 움직이는 상태, 호전 여부에 따라서 간병인의 수와 시간 등이 차이가 나며 여명기간 또한 차이가 나게 됩니다. 몸의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서 전혀 거동을 혼자서 할 수 없을 때 2인 8시간의 간병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자, 이때 여명기간은 증상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정상인에 비하여 30에서 70%의 여명이 단축된다는 점을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어떤 보호자분은 간병 시간이 길고 환자분의 상태가 전혀 거동을 못해서 간병인의 수와 시간이 길어지니까 유리하다고 말씀하시길래 그 대신 여명기간이 상당히 단축이 되기 때문에 각 사항마다 따져봐야 하겠지만 그리 유리하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정신과적인 영역으로서 기질성 정신장애에 의한 감시간병인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인지기능이 현저히 떨어져서 기질성 성격 변화와 진압력, 장기, 단기 기억력의 저하로 길을 잃어버리거나 돌발적인 행동으로 독립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에는 누군가의 감시를 통한 간병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필연적으로 꼭 소송으로 가서 개호비와 향후 치료비를 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신경외과, 정신과는 약제비도 상당히 비싸고 향후 예후가 안 좋을 경우가 많은데요. 2차적으로 간질이 발현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자, 네 번째로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중증장애보다는 법원의 신체 감정이 없어서 소송이 빨리 끝나기는 하지만 과실 부분이 다툼이 예상이 되기에 일시수입, 생계비, 퇴직금, 장례비, 위자료 이런 부분 등이 가해자 쪽과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이 되고 합의 도출이 되기가 상당히 생각보다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한 소송보다는 더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망금을 받기 위해 가해자 쪽과의 협상 중에 유족들의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지기에 제대로 된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받고 마음의 상처를 덜 받으시는 것은 소송으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을 구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소송으로 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기왕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번 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고로 보지 않고 전에부터 아픈 상태로 판단하여 장애율이 낮게 평가됩니다. 기왕증이 있는지 보험사가 알아내는 방법으로는요, 소송이 진행이 되면 국민건강관리공단의 건강보험 지급 내역서를 발급받아서 진료받은 병원에서 진료 기록을 받아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현재 다친 부위가 사고 전에도 아픈 곳이면 소송으로 가더라도 소송 실익이 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소송으로 가면 실익이 안 나는 두 번째로는요,
전에 사고로 인하여 장애가 있는 경우입니다. 대개 구독자분들께서 기존의 장애와 지금 다친 게 무슨 상관이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는 전신 기능에 대한 장애 비율을 평가하기 때문에 기존의 장애율을 공제하고 평가하기에 이 또한 장애율이 떨어져서 손해배상금의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 꼭 소송이 들어가시기 전에 소송을 맡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꼭 전에 사고로 인하여 장애가 있다면 얘기하셔서 소송 전략이나 합의로 가실 때 새로운 전략을 짜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퇴행성 병변이 있는 경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 퇴행성 질병들이 오는데요. 특히 추간판 탈출증, 즉 디스크가 그 예입니다. 디스크는 추체의 변이로 인하여 추간판이 탈출이 되지 않는 이상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중력의 힘과 직업적인 이유, 자세 등으로 추간판이 탈출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사고로 인하여 추간판이 탈출이 되었다고 보지 않고 기존의 퇴행성 병변으로 진단이 내려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하여 기존의 퇴행성 병변이 확대 내지 발현이 되어졌다는 기여도 부분이 상당히 낮게 평가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본인의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본인이 받아야 할 보상에 의해서 치료비와 소송비 등을 공제하면 소송 실익이 나지 않습니다. 과실률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담당 판사님도 판례에 의해서 과실률을 책정하기에 소송을 들어가기에 앞서 예상 과실률을 잡고서 계산을 통한 실익 유무를 판단하고 소송에 임해야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한시장애가 예상되는 경미한 부상일 때는 절대로 소송에 들어가면 소송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형외과 영역에서 간부골절, 즉 뼈의 중간 부분이 골절이 된 부분과 앞서 얘기 드렸던 디스크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영역의 심미성 장애 부분,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공황장애, 우울증, 성격변화, 대인기피증, 불안증 등은 한시장애가 나오지만 장애 진단을 받기 위하여 대학병원에 2주간 입원을 하기에 일반 수가로 지불하는 비용이 브레인 CT, MRI, 심리검사 비용, 입원하고 식사 등 대략적으로 700에서 800만 원이라는 많은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현재 사고가 나셔서 합의냐 소송이냐를 고민하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내가 소송으로 가야 할지 합의로 가야 할지를 신중히 판단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께 감사드리며 알고 보고 듣는 만큼 손해배상금은 상당히 차이가 발생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송과 배상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